안녕하십니까, 장수현 원장입니다. 음경확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몸통 굵기 확대, 길이 연장 수술, 기도 확대 수술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몸통 굵기 확대를 위해서는 특정 재료를 이용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의료 선진국이나 음경 확대 수술의 주 검증 무대인 국제 성기능학회에서는 거의 동종진피만을 이용하며 아주 일부에서만 다른 재료를 쓰기도 합니다. 의료 소송이 미국과 비교해서 발달되지 않은 국내나 중국에서는 동종진피가 아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한 확대 방법들이 광고되고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왜 국제성기능학회, 국제성학회 등에서 검증된 재료들을 써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그 외 재료들을 쓰는 것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확대 수술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음경확대 수술에 쓰이는 재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부에서 자가 조직을 주사한다고 하면서 흡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가 조직이란 말은 지방 조직을 의미합니다. 일부 섬유 조직을 포함한다고 광고는 하지만 순수 지방 조직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사실이지만, 지방 주사나 필러를 이용한 음경확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발기와 성관계라는 독특한 기능을 해야 하는 음경에 물렁거리는 지방 주사나 필러를 넣는 것이 오히려 성기능을 방해할 수 있고, 워낙 얇고 잘 늘어지는 음경 피부의 특성 때문에 얼굴과는 다르게 쉽게 모양 이상을 초래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주사나 필러의 경우 80에서 90%가 흡수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성형외과에서 훨씬 더 많이 쓰지만, 모든 성형외과 설명은 3년 전으로 대부분 흡수되므로 효과 유지를 위해서는 3, 4년마다 재시술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비뇨기과 남성위원회에서만 흡수가 안 되거나 덜 된다고 합니다.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주사 확대를 받고 나서 후회를 하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한 지방 필러제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거의 흡수되어 크기가 원상태로 되었으니 동종진피로 다시 재수술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더 심각한데, 이 경우에는 흡수는 덜 되었지만 모양이 이상하거나 피부 변성이 발생하는 분들입니다. 순수한 지방이나 필러라면 당연히 대부분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흡수율을 줄이고자 다른 이물질을 섞는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실리콘이나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재료를 소량 섞어서 흡수를 줄이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물질들은 피부의 혈류를 차단하고 심하면 피부 괴사, 모양 변형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확실한 것은 지방주사, 자가주사, 필러 주사를 넣으면서 흡수가 별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물질 혼합을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줄기세포, 성장인자, PDRN 등등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물질들을 이야기하지만, 현재까지 지방 성분, 자가 조직의 흡수를 현저하게 줄이는 물질은 개발된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 무슨 물질을 섞느냐는 질문에 어떤 의사가 코카콜라 만드는 비법을 어떻게 알려주냐며 반문하면서 어이없는 주장을 해서 의사들의 조롱을 받았던 일화가 생각납니다. 지방 필러는 거의 모두 흡수되고
동종진피는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결과입니다. 다만 지방 필러는 재료가 싸고 무자료 거래가 가능하여 탈세가 쉽습니다. 병원의 이윤이 크게 남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권유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특히 필러 중에서도 라이펜이라는 물질은 부작용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료는 저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타병원에서 라이펜을 주입한 후 온 경우를 보면 라이펜은 그 자체로 감염 가능성이 높고 백막의 섬유화 등 정상 조직을 변형시키기 쉽습니다. 반면 동종진피는 제품 생산에 한계가 있고 1년 번호가 있어 제품 하나하나를 신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료 원가가 다소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동종진피는 효과가 영구적이고 코어를 확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기시의 단단한 강직도와 평상시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적용되는 수술법의 검증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종진피는 동종진피와는 달리 소, 돼지 진피로 저는 절대로 쓰지 않지만 제가 재수술을 했던 재수술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절대로 음경확대에 쓰여져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요즘에 쓰이는 마티지엔, 메가돔 울트라, 서지맨드 같은 이종 진피는 이물질이 섞인 주사나 라이펜까지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조직 변성이 문제가 됩니다. 이종 진피의 조직 변형 반응은 심합니다. 그 증거로 수술 후 진물량이 많고 실제 염증 가능성이 동종진피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또 수개월이 지나면서 봉합 부위를 비롯한 단단한 조직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이 이종진피의 경우 훨씬 더 지연되어 나타납니다. 최종적으로도 생착주사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떨어져서 이종진피는 음경 확대에 부적합 재료입니다. 이종진피도 필러 지방처럼 가격이 싸고 무자료 거래로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어서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권유하는 남성 의원들이 있습니다. 병원도 영리 추구를 위한 목적이 중요하지만 내 가족이 수술을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동종진피로만 음경 확대 조루 수술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음경 확대 조루 수술에 적합한 재료라면 동종진피가 유일합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므로 수술을 받는 분들의 눈높이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수술 안전성과 만족스러운 결과 그리고 재료의 투명성을 고려할 때 동종진피가 유일한 선택입니다. 수술법은 반드시 국제학회를 통해 검증된 것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피와 필러, 지방주사를 함께 쓰는 것은 금물입니다. 진피가 음경 내에 밀착되어 생착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인데 만약 동시에 주입되는 주사액이 있다면 진피의 밀착, 접착, 생착을 방해하고 진피 감염의 큰 원인이 됩니다. 절대로 동시에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음경확대 조루수술만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온 제가 판단하기에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부적합 재료와 적합한 재료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